자, 과실범입니다. 자, 1번 19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병력법 조항은 이때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라 그랬습니다. 밑에 해설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책임론 할 때 배울 겁니다. 규제 다 있어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발주자에 의해서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고 현장 건설 기술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당연히 과실 책임 물을 수 있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본서에 있어요. 의사의 과실과 한의사의 과실을 차별을 둘 필요가 있나요? 없죠.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본서에 있고. 자, 1번 과실범 처벌정이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처벌할 뜻이 명확하다면 과실범으로 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로 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이 리을번 한번 가볼게요. 자, 쭉 보시게 되면 밑에 이 4번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명문조항이 있다든지 그리고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백하다면 이걸 제외하고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말을 바꿔볼게요. 명문조항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백하다면 굳이 고의로 처벌할 수가 없죠. 그게 없을 때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하다면 과실범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굳이 고의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문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형법에는 과실범은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미수는 100% 고의범이지 과실범은 없습니다. 이론상도 존재하지 않고 실정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10조 사망은 원자행 얘기인데 고의 밑줄 그시고 과의 밑줄 그시고 모두 다 포함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저 원자행 할 때 배웁니다. 뒤에 다 나와요. 정답은 2번이고 1번도 뒤에 다 나옵니다. 자, 폭발물 사용죄는 없지만 폭발성 물건 파열죄는 있다. 맞죠? 맞아요. 제가 강의 때 다 했는데.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밑에 뭐라고 했어요? 사용죄는 없다고요. 그렇죠? 파열죄는 있는데 다 했어요. 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보다 가중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이 아니다. 맞죠? 우리 형법에 이 단순 과실 작물 취득죄라는 게 없어요. 자, 다시 교재 와보세요. 와보시면 봐봐요. 작물죄는 단순 과실 처벌정이 없다고요. 이게 없잖아요. 도표에 없잖아요. 여기 작물죄를 보면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할 때 이 업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범죄가 없으므로 가중적 요건이 아니라고요. 했는데 뭐 그걸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입니다. 경찰 승진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또 나왔죠? 폭발물 사용죄는 과실범 처벌정이 없다고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한 조항 있나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지.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 과실범의 성립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맞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보충관계. 이렇게 불러요. 동그라미 3번 맞고.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나요? 똑같게 처벌하고 있는데. 자, 4번은 미음번은 형법 조문 얘기잖아. 그쵸? 특별한 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네요. 정답은 2번. 자, 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고속도로를 주행하네요. 그치,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면서 주의 의무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신뢰 원칙이잖아요. 양측에 휴게소가 있든 없든 간에 보행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맞는 말이고. 과실 일수죄는 처벌조항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처벌조항이 없다?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 그쵸? 다시 교재 와볼까? 제가 어떻게 배웠어요? 상사가 작물을 실수로 폭발시켰더니 가스 나와서 교통이 방해되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오잖아. 문제 나오잖아요.
하나의 지문씩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요. 자,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그래서 상해 발생했다고 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지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 맞죠? 아는 거 지우세요. 아는 거.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지우세요.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과실범 미수를 처벌한 조항이 없다니까 자꾸 나오네, 그쵸?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2번도 배웠죠? 원칙에 따라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네. 현장 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물 수 없습니까? 있지 왜 없어? 답은 3번이네요. 좁은 골목길이다.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속도 줄이지 않고. 그랬을 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죠? 맞죠? 속도를 줄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넘기시고. 자, 6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도급주면 끝이라니까요. 도급주면. 그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대리인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2번은 풀었기 때문에 삭제할게요. 자, 신경과 의사가 있고 그 다음 밑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네요. 내과 의사가 있고 전문의가 있네. 신뢰 원칙 있죠? 그 회신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신뢰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백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의사갑이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다. 근데 잘못 수혈해서 환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그 가백에도 뭐가 된다? 과실범으로 벌할 수가 있죠. 그쵸?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그 신뢰했다는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 7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공동법령범은 고의범이든 과실범이든 불문하고 연결했을 때 그 성립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저 공동정범할 때 나옵니다. 이때 과실범 미칠 것이고 의사 연결 미칠 것이고 이 판결은 어떤 때 쓰이고 있나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 이 판결 논지가 나와요. 과실범의 공동정범 할 때. 자, 2번 풀었지? 지울게요. 2번 풀었기 때문에. 3번도 풀었지? 찜질방 직원 몰래 나갔다고 했을 때 찜질방 직원은 과실 책임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출입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쵸? 그래서 찜질방 직원에게는 무죄다.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잖아요. 과실 일실죄에는 처벌조항이 있는데 과실 교통방해죄는 처벌조항이 없다. 앞서 풀었잖아. 그쵸?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자, 문제 8번입니다. 16년도 경찰 승진 문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횡단보도 시대가 적색입니다. 그러면 자, 반대 차선에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없죠? 왜? 신뢰 원칙이니까. 맞습니다. 찜질방 직원 나왔네? 중복되니까 지울게요. 자, 의사갑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다. 근데 잘못 수혈해서 환자가 사망했다. 풀었지, 앞에서. 앞 똑같지? 신뢰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의사에게는 과실범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복되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골프 얘기 나와 있네요. 강론 교재에 나오는 건데 등 뒤편으로 공을 보내어서 캐디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실치장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문제 9번. 자, 14년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담당 의사가 있고 인턴이 있죠. 그 옆에 인턴 있잖아요. 그렇죠? 담당 의사로부터 N부 백인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했나요? 담당 의사가 있고 밑에 인턴이 있는데 담당 의사는 인턴을 신뢰하지 않지만 반대로 인턴은 담당 의사를 신뢰하면 된다. 그쵸? 하위자는 상위자를 신뢰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하위자가 담당 의사를 신뢰했다고요. 담당 의사가 하는 대로 하라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고 났다 할지라도
인턴에게는 뭐다?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이번 풀었는데 좁은 골목 내리막길 그쵸?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풀었지?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자꾸 지우셔야 돼요. 자,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결과 예견 의무 플러스 결과 회피 의무다 그랬습니다. 끊고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의 주의 의무 맞죠? 맞습니다. 알면 지우고 그 다음 도급주면 끝이라 그랬어요? 근데 도급주면 끝인데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때는 도급인에게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도급인에게도 뭐가 된다?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그 예외적 판례를 제가 강론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범 출제할 때 총론 교재에 있는 과실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론책에 있는 과실범 있죠. 업무상 과실, 중과실 할 때, 단순 과실 할 때 과실 치사상이 제일 배우잖아요. 거기 있는 판례가 막 섞여져서 나와요. 이 책들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강론책에 다 있는 것들이. 총론만 보시는 분들 일단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강론책에 다 나옵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경찰 간법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찜질방 직원 나와 있었지? 풀었으니까 삭제할게요. 알고 있는 거 삭제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무 있다가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2번 녹색 등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쵸? 밑에 줄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 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할 의무가 없다. 맞죠? 맞죠? 신뢰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가르고 신뢰의 원칙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책 기본서에 다 있어요. 자, 디귿은 기본서에 없어요. 디귿은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대학병원의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볼까요? 이건 병원 행정상의 직급이다. 직급이다. 행정 볼 때 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 담당 의사,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와 치료 결과를 지시하고 직접 수술을 하고 일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왜? 그냥 행정상의 직급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렇게 하라는 주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무는 주치의라든지 전문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행정 직급상의 과장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안 했다 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30조 나와 있는 것은 공범 얘기죠. 이제 공범 파트에 있는 거예요. 이때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범, 과실범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경범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과실범의 공동경범 인정할 때 이런 판결로지 나옵니다. 저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우리 교재에 없는 것은 디귿만 교재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11번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풀었지? 풀었지? 강의 안 할게요. 풀었습니다. 자, 2번 80cm 떨어진 곳 밑줄 그시고 3번에 5 내지 10cm 거리 밑줄 그시고 자, 5에서 10cm는 중과실이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80cm는 중과실 부정된다 그랬죠? 기본 강의 때 그랬잖아요.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는 가중적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왜 기본 범죄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1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차 높이가 제한 표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제한 표지를 신뢰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뢰했다는 거지. 근데 유독 문제의 육교에서만 실제 높이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 이걸 신뢰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사고 났다 할지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찐질방 나왔네요. 업무상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에 의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실습생 나와 있네요. 간호사 나와 있었고 간호사가 7년차 간호사죠?
그쵸? 대학교 3학년 실습생을 데리고 정맥 주사를 넣고 병동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에게만 이 간호사하고 실습생에게만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의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간호사의 주사 행위를 직접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의사는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예견 의무, 회피 의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13번 문제입니다. 신뢰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자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자신과 충격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 예견하면서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신뢰의 원칙 관련된 판례입니다. 마취과 회복 담당 의사 갑. 그 다음 자기 환자를 회복 처치에 전념하고 있던 간호사 을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치?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를 했던 얘기인데. 그랬을 때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간호사 을에게는 다른 환자를 주시 점검할 의무는 없다. 맞죠? 의사가 시켰으면 모를까? 의사가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맞지도 않은 환자를 주시 감독할 의무가 없다. 설령 사고 났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이때 담당 의사에게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교재에 있습니다. 자, 담당 의사 지시를 받은 인턴이 밑에 간호사에게 혈액봉지를 교체할 것을 맡겼다면 인턴에게는 혈액봉지 박힌 것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인턴도 의사잖아요. 의사는 간호사를 신뢰하면 안 되는데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조각사회라든지 위법성 조각사회 이런 거 되지 않아요. 과실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야간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있다.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당직 간호사에게는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데 이 당직 의사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밖에 알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환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그 당직 의사에게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됐고 맞는 말입니다. 자, 14번 가볼게요. 자, 신뢰의 원칙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경찰 간법 문제네요. 자, 우선 통행권이 인정되는 트럭 나와 있네요. 자, 통행의 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면서 미리 막을 의무가 없죠. 앞에 문제랑 비슷하지 않나요? 신뢰 원칙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근접할 때까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급정거하거나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과실이 인정되지. 그렇잖아. 자, 보세요. 해설 보세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서 와요. 넘어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정이 있을 때에는 밑에 대항 운전자선 경적을 울린다든지 감속 서행한다든지 일단 정지한다든지 우측을 피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넘어서 왔습니다. 그쵸?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경적을 울리거나 감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적도 울리지 않았고 감속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도 뭐가 된다? 과실이 인정된다고요. 이거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가끔씩 보면 이렇게 과실범이 워낙 판례가 많다 보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돼요. 과실범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재에 실리지 아니한 예측하지 못한 판례들도 나오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문제집을 통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됐죠? 자, 디귿번 가보시게 되면
의사가 간호사를 실리해서 당해 행위를 일임하면 돼야 안 돼요? 일임하면 안 돼요. 신뢰 원칙 때문에. 그때 의사는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낮추어서 선행해야 주의 의무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고 났다 할지라도 선행 차량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신뢰 원칙 할 때 나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나왔네요. 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때까지를 예상해서 급정차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신뢰 원칙 때문에.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 것은 니은번이 없어요. 니은번이 없고 기억번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문제가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고 기억 니은이 나왔기 때문에 답은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신뢰의 원칙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또 나왔다. 우선 총행권을 가진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다. 맞죠? 동그라미. 신뢰 원칙을 인정했죠? 자, 그러나 밑에 2번 보면 발견했다. 그 다음 4번도 목격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신뢰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또 신뢰 원칙이 인정된 판례가 되고 기억하고 디귿은 앞에 문제에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 자, 16번 갑니다. 역시 도로교통 얘기 나와 있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확인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지 못했다면 과실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고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할 것을 예상하면서 주의 의무가 없습니다. 신뢰 원칙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를 예상하면서 주의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신뢰 원칙 때문에. 정답은 3번이네요. 자, 횡단보도 시내가 적색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뢰 원칙이 적용되죠?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주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 17번입니다. 자, 신뢰의 원칙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또 나왔다.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밑에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 위반하면서까지 올과까지 예상하면서 감속 얼마 주의가 있습니까? 없죠. 신뢰 원칙 때문에. 맞고. 자, 육교 및 차도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육교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가로질러서 바로 도로를 건너질러 갈 것까지 예상하면서 대비 운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다 그제 나와 있어요. 기본서예요. 야간에 고속버스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달리고 있네요. 고속도로에서 라 할지라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없죠. 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나서는 안 돼요. 무단 횡단 보행자 충격했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자, 또 나왔네. 고속도로 나와 있고 보행자 나와 있고 예상하면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죠? 틀렸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거 문제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 그 외의 거 기본서에 있는 판례 또 풀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러면요. 여기까지 합니다.